자,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하면 정석, 금융정석 김정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 이제 2장 영업 실무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잠깐 우리 법규에서 와 막 어려웠다라는 이제 머리를 좀 식혀가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전략 과목으로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내용은 다 시험에서 문제로 나왔을 때 맞추셔야 됩니다. 좀 쉬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제 고객 관리의 필요성이라는 내용과 CRM이라는 게 고객과의 어떤 관계 마케팅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핵심은 이거죠. 내가 신규 고객을 발굴하는 것보다 기존 고객 관리를 하는 게 비용도 싸고, 그죠? 뭔가 더 마케팅하는 게 더 낫다라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이제 CRM이라는 거. 그래서 개념과 이제 효과. 그리고 이제 고객 상담 프로세스가 있으면 또 그 프로세스별 자세한 내용들이다, 그죠? 그래서 요 내용은 이제 어렵지는 않고요. 이제 처음 봐서 낯설 수는 있지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두 번 정도만 보시면 바로 충분히 다 시험 문제로 맞출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우리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다음으로는 고객 관리 파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고객 관리가 왜 필요하고 그에 대한 이제 CRM이라는 개념 살펴볼 거거든요.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객 관리의 필요성입니다. 자, 다음 문장을 먼저 읽고 OX 판단을 한번 해보죠. 자, 신규 고객 확보 비용이 기존 고객 유지 비용보다 훨씬 비싸다. OX. 네, O죠. O. 써놓은 대로입니다. 약 몇 배? 6배 정도 비싸다고 합니다. 지금 한번 여러 가지 우리가 실상생활에서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있죠. 뭐 통신사라든지 얼마나 레드오션 시장입니까? 그죠? 그래서 뭐 SK 아니면 KT 아니면 뭐 LG 막 서로 싸우고 난리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신용카드도 생각해보세요. 신용카드. 막 카드사끼리 장난 아닙니다. 그죠? 엄청나요. 그래서 그런 이미 이제 시장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신규 고객을 확보한다는 거 진짜 어렵죠. 그래서 마케팅 광고를 얼마나 해야 되고 그런 엄청난 광고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든단 말이죠. 그죠? 근데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비용은 거기에 6분의 1 정도 비용밖에 안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존 고객 유지를 잘 관리하는 게 또 이 영업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고객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필요성 체크해보면 점차 시장은 치열한 경쟁 속에 성장은 둔화되고 있어. 그래서 점점 성장해서 성숙 시장으로 이미 진화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성숙 시장. 그러니까 신규 고객 확보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성장은 둔화되고 있어. 고객 유치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고객의 욕구는 더욱더 개성화되고 다양해지고 있더라. 그러므로 인해서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과 서비스가 출시되고, 그죠? 그래서 고객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이 더욱 합리적이고 고도화되더라. 이러다 보니까 고객 관리를 더욱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더라. 그래야 또 맞춤 상품도 권유할 수 있고, 그죠? 그런 게 가능하더라는 거죠. 또한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그래서 상품 및 서비스의 이제 차별화가 어렵더라. 내가 아무리 새로운 걸 만든다고 해봤자 결국 도찐 개찐이더라라는 거죠. 도찐 개찐이더라. 그죠? 내가 아무리 새로운 걸 개발해도 상대 경쟁 업체에서 또 그것도 개발해내고 뭐 이렇게 비슷하게 간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죠? 그리고 고유 업무 영역이 더 이상 의미가 없더라. 시장의 장벽은 금융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요즘 은행에서도 펀드 팔고 보험 팔고 뭐 카드 팔고 다 팔고 다른 데 증권사에서도 결제가 가능한 그러니까 이체나 결제가 가능한 계좌를 만들 수 있고 다 그렇게 다 무너져 있다라는 거죠. 의미가 없더라.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양적 숫자 위주 성장에서 이제 질적인 수익 위주의 경영 전략이 필요할 때다. 그러니까 고객 관리가 필요하다. 이 고객 관리의 필요성 일단 잘 읽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CRM인데요. 여기서 뭐 한 문제 정도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 관계 관리죠. 우리말 그대로 직독직해보면 CRM입니다. 그래서 고객 정보를 효과적으로 이용해보자. 그래서 고객 정보를 효과적으로 이용해서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확대하고 개선해보자라는 거죠. 개선해보자. 그래서 고객의 만족도와 충성도를 제고하고 그래서 기업 및 조직의 지속적 운영, 확장, 발전을 추구한다라는 거죠. 이게 CRM 전략입니다. CRM 전략. 다시 고객 정보를 효과적으로 이용해서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 확대, 개선시키고 그걸로 인해서 고객 만족도와 충성도를 제고해서 기업 조직의 지속적 운영, 확장, 발전을 추구하는 전략이 CRM 전략이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처음 온 고객. 그래서 한 번 더 오면 재방문 고객. 그러다가 몇 번 더 오면 이제 단골이 되는 거고. 그 단골이 이제 최종적으로 충성 고객이 되면 장난 아니잖아. 알아서 팔아주고 소개해주고, 그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범위.
고객 유지, 일단 CRM 범위 고객 유지. 여기는 수동 노력뿐만 아니라 능동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거 좀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능동적인 노력. 즉 무슨 이야기예요? 불만 예방. 그러니까 고객 유지를 위해서 그냥 불만을 해결해 주는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니라 불만을 해결해 주는 수준에 그친 게 아니라 그 불만이 나오기 전에 능동적인 부가 혜택을 제공해라. 능동적인 노력을 해라라는 거죠. 먼저 그냥 고객에게 먼저 혜택을 주고 이래야 유지가 된다는 거죠. 다음 두 번째 고객 확보. 그래서 우량 신규 고객 확보도 CRM 안에 범위 안에 들어가고 다음 이제 고객 개발. 그래서 확보한 고객의 가치 향상을 위한 교차 판매라든지 그러니까 기존 고객에게 추가로 팔 거 있으면 더 판다든지 그죠? 아니면은 추가로 이제 뭐 판다든지 그죠? 고객을 소개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고객 개발 이런 것들이 이제 CRM의 범위다라는 거죠. 범위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공적인 CRM 전략 이거 이제 시험. 사실 제일 시험 빈도 출제 빈도수가 높은 건 CRM에서 이거죠, 이거. 그래서 과거에는 이랬는데 광고 같은 걸로 마케팅할 때는 이랬는데 지금 관계 마케팅 CRM을 응용한 마케팅은 이런 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신규 고객 유치와 획득에 신경을 집중했다면 광고를 통해서 지금은 기존 고객 관리, 지금은 아니라 관계 마케팅에서는 기존 고객 관리, 유지를 더 중점적으로 비중을 둔다라는 거. 그래서 단기적 고객을 유인, 판매 중심이었다면 관계 마케팅에서는 장기적 관계 형성을 중시 생각한다. 그래서 판매 촉진 중심이라면 고객 서비스 중심이다. 능동적으로, 그죠? 그다음에 시장 점유율. 시장 점유율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고객 점유율을 더 중시한다. 관계 마케팅에서는. 그다음에 제품 차별화를 중시했다면 관계 마케팅에서는 고객 차별화를 중시하고 규모의 경제를 중시했다면 지금은 범위의 경제. 자동화를 중시했다면 지금은 정보화. 사후 처리 그죠? 지향했다면 지금은 사전 대비 능동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여기다라는 거. 그래서 시험에 어떤 관계 마케팅의 어떤 그러니까 성공적인 CRM의 전략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이라든지 뭐 바르지 않은 것은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냥 뭐 외우시면 되겠다, 그죠? 이 부분 시험에 한 별표 한 35개 하시고 시험에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객 관계 제고 서비스입니다. 그럼 이제 고객과의 관계를 좋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게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서비스는 줄 때 능동적으로 하긴 하는데 줄 때 개별적이어야 된다. 일단 첫 번째 개별적. 그 고객에게 맞추고 그러니까 누구나 도구나 카우나한테 주는 다 그냥 뭐 이렇게 우리가 뭐 그죠? 행주나 이런 거 물티슈 이런 거 나눠주면서 고객과의 관계를 좋게 만든다라고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개별적이어야 되고 서비스는 그리고 주기적이어야 된다.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주는 거는 고객은 그냥 주는갑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이제 부채 감정이라고 하죠. 부채 감정. 계속 주기적으로 주면은 아이고 이 친구가 나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네. 고맙고로 계속 주네. 뭐 이런 식이 된단 말이죠. 개별적이고 주기적으로 제공돼야 되고 그다음에 정신적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부채 감정에 호소하자. 원래 사람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거라고 하더라도 계속 이래서 주게 되면은 어떻게 이제 부채로 느끼게 되죠. 부채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뭔가 이렇게 그런 거 이제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도 하나 가입해주고 더 이렇게 된다는 거죠. 뭐 사람 사이에서도 사귈 때도 마찬가지죠. 나 얘 엄청 싫어했는데 계속 들이대는 거예요. 들이대면 얘한테 미안해서라도 이제 사귀어주는 뭐 그런 어이없는 경우가 생기고 이런 거죠. 그리고 비금전적 서비스로서 정보 욕구보다는 관계 욕구 충족에 주력해줘라. 그 사람과 요새 사람 사이에 얼마나 외로움도 많이 느낍니까, 그죠? 그러니까 관계 욕구 충족에 주력해주라. 그렇게 해야 된다. 고객 관계 제고 서비스입니다. 자, 이렇게 요 문장 또 시험에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근데 고객 관리를 하면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신뢰가 증가하다 보니까 예탁 자산이 증가하더라. 그리고 마케팅 비용이나 고객 관리 비용이 절감되더라.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죠? 신규 고객보다는 고객 유지 관리 비용이 싼데 이걸 잘하니까, 그죠? 더 비용이 저렴해지더라. 고객 이탈률이 감소되더라. 고객 이탈률 감소. 유지율은 반대로 이제 증가하고, 그죠? 유지율 증대, 이탈률 감소. 입소문을 통해서 무료 광고가 일어나더라. 요새 SNS 얼마나 빨리 퍼집니까, 그죠? 무료 광고. 자, 이게 고객 관리 효과다까지 해서 우리 고객 관리에 대한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고객 상담
프로세스, 이제 고객 상담 절차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일단 여기는 이제 프로세스 순서, 일단 시험에 대비할 거는 첫 번째 이 순서입니다, 순서. 그리고 이제 각 그 단계별 주요 내용들 살펴보는 거죠. 그렇게 시험에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제가 일을 할 때는 세일스 프로세스 7단계라고 이야기 많이 했어요. 여기다가 추가로 이제 고객 이제 사후 관리, 그 다음에 이제 소개 확보 뭐 이런 것까지 해서 뭐 7단계로 나누고 이랬는데, 어쨌든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상담 프로세스는 일단 무조건 기본적인 첫 단계는 고객과의 관계 형성입니다. 관계 형성. 일단 처음 보는 사람일 거 아닙니까? 대부분. 그죠? 처음 뭐 소개를 받았든가 이랬을 때, 아니면 모르는 사람을 만났다라고 했을 때는 처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 나의 어떤 이 공유점, 요거를 이제 잡아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영업에서는. 이게 가장 사실, 이게 뭐 시작이자 끝이에요, 그냥. 예, 관계 형성을 했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책 보면 여기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뭐 처음에 이제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서 시작하는 거죠. 뭐 날씨, 그다음에 뭐 스포츠, 뭐 이제 너무 심각한 뭐 정치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그죠? 간단한 이제 그런 것들, 취미, 요즘에는 뭐 그러면 뭐 차박 이런 것도 유행이니까 뭐 차박 이런 거 이야기라든지 취미생활 이야기라든지, 그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뭔가 아니면 뭐 고향 이야기할 수도 있고, 동양,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향이라든지 같은 학교 출신, 뭐 출신 이런 거 좀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것들 어쨌든 어떻게 하든, 아니면 이제 한 번 보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자주 봐가지고 어쨌든 고객과의 관계 형성, 이게 이제 시작. 예전에는 이 클로징 기술이 계약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고객을 잘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이제 후려가지고 딱 계약을 따내느냐, 뭐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그런 거를 잘하는 사람을 영업을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은 요 1번을 잘하는 사람을, 이런 사람들이 오래 가고 또 소개도 잘 나오고, 1번이 중요하다. 고객과의 관계 형성. 자, 이렇게 관계 형성이 됐으면 좀 민감한 질문도 할 수 있죠. 그래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내는 거죠. 니즈를 파악해내고, 원래 우리 세일즈 명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세일즈에서 no needs, no sale. 그죠? 니즈가 없는 곳에는 영업도 없다.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니즈만 간지러운 것만 파악해내면 이제 긁어주는 일만 남았다. 그죠? 니즈 파악. 그래서 파악한 니즈를 바탕으로 해서 설득 및 해법을 제시하고, 그죠? 이제 그 제시한 안에 대해서 동의 확보 하는데, 이제 우리가 사인 받는 걸 클로징, 이제 그 상담의 마무리다, 그죠? 클로징, 닫는다라는 걸 우리 거의 이제 사인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로징까지 하는 이런 프로세스 단계 순서, 일단 나열하는 거 시험에 대비하시면 되고, 세부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고객을 이제 상담하는 이런 프로세스가 왜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영업 활동을 위한 필수 요소더라. 계약 성공률을 높인다 말입니다. 이런 단계를 나눠서 내가 체계적으로 함에 있어가지고 성공률을 높이더라. 그러니까 내가 무턱대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상담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더라. 당연히 내가 이제 이런 프로세스로 나누고 하면 내가 연습이 되고 이러면은, 그죠? 충분히 내 시간도 관리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고객 관리 능력이 증대되고 문제점 도출하고 해결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 그다음에 상담 표준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 내가 이 또 프로세스를 진행한 어떤 RP라고 하죠. 우리 소위 롤플레잉 RP라고 하는데, 이런 RP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누구를 만나도 이 RP를 가지고 내가 이제 대화하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그렇죠. 이제 무관심과 반감, 이제 거절을 극복할 수 있더라.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더라. 무관심과 반감 극복, 이런 것들이 상담 프로세스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떻게 하면 상담의 효율을 향상시킬 건가? 고객의 최적 시간을 활용하자. 고객의 최적 시간을 활용하자. 그 애기 막 학교 보내고 이런 바빠 죽겠는데 와가지고 고객님, 야, 요거 좋은데 뭐 이렇게 해봤자 들립니까? 그죠? 그거 다 애들 학교 보내고 이제 청소 딱 끝내놓고 이제 여유있게 차 한잔 할 때 그때 딱 가가지고, 아, 고객님 오늘 이제 이야기 잠깐 가능할 거 이러면 고객도 예, 언제 들어오세요?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최적 시간을 활용하고, 상담 진척표는 고객별로, 그러니까 세일즈 프로세스를 나눠놨으니까 이 사람하고는 지금 관계 형성 중이야. 이 사람은 니즈 파악 중이야. 이 사람은 이제 제안은 했어. 이렇게 이런 거를 당연히 고객별로 작성 관리해야죠. 그죠? 이걸 뭐 통합해서 관리한다. 틀린 표현입니다. 그죠? 통합해서. 고객별로 작성한다. 고객별로. 그다음에 사전에 표준화된 상담 화법 및 자료를 작성하고 연습해야 된다. 그래야 실수 안 하고 헛소리 안 하고, 그죠? 쓸데없는 잡담 시간 줄이고, 그렇죠. 자신만의 화법과 테크닉을 개발한다는 거죠. 옛날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그 자동차 보험 엄청나게 많이 파시는 분이 어떻게 팔았냐면, 상담할 때
그 모형 자동차가 이렇게 이제 변신 자동차가 이렇게 분리되는 자동차가 있었나 봐요. 그 자동차를 뒤로 이제 그러니까 그분은 항상 상담을 이제 테이블에서 하는 거죠. 테이블에서 딱 앉아가지고 그것도 전략이죠. 테이블에 딱 앉히고 차를 시작하 이제 딱 뒤로 당겼다가 딱 놓는 거죠. 그러면 차가 이제 앞으로 쑥 가지 않습니까, 그죠? 가다가 이제 테이블에서 뚝 떨어지면 차가 박살나는 거지. 이제 고객이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자, 고객님, 자 이렇게 되실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럼 어쨌든 테크닉, 자기만의 화법 이런 걸 이제 개발하는 거예요. 개발하는 거. 자, 그리고 다음 중 효율적인 상담 시간 증대 방안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는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 상담 시간 증대 방안입니다. 자, 상담 활동을 표준화하고 정형화한다. 그죠? 아까도 화법을 개발해가지고 내가 연습을 통해서 딱 그 시간을 딱 세팅해 놓는 거죠. 그죠? 그렇게. 그러면 상담 시간을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겠죠. 상담 활동을 표준화 정형화한다. 그다음에 일별, 월별, 연별 등의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것을 습관화한다. 좋은 말이고, 불필요한 자비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한다. 좋은 말이죠. 잡담 시간을 조금 늘린다? 아니죠. 잡담 시간을 최소화해야 되겠죠. 그죠? 일단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고객과의 관계 형성할 때 일상적인 대화 말고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잖아요. 이거는 전체적인 이야기니까 잡담 시간을 최소화한다. 그리고 고객 방문은 철저히 계획하에 실행한다. 뭐 추가적으로 좀 더 보면. 그리고 사전에 철저한 연습과 이제 모델을 제시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효율적인 상담 시간을 증대시킬 수 있더라. 다 쉬운 내용이죠. 그죠? 한두 번만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런 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고객 상담 프로세스 세부 내용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고객과의 관계 형성. 1단계는 무조건 얘입니다. 고객과의 관계 형성입니다. 그래서 편안한 분위기로 세일즈 목표를 설정하자라는 거죠. 자, 오늘은 어디까지일 것인가? 그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내가 뭘 팔 것인가? 뭘 팔 것인가? 아니면 그냥 고객을 소개받을 것인가? 뭐 이런 설정해 놓고 이제 들이대자는 거죠. 그죠? 세일즈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우리 대화함에 있어서 아이 컨택, 시선 맞추기다. 그죠? 시선 맞추기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남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아이 컨택으로 관심 및 경청을 표현할 수 있겠다. 표현하자. 그래서 계속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너무 부담스럽게 째려보라는 게 아니라, 그죠? 아이 컨택으로 이렇게 표현하자. 그리고 명함을 교부하고 처음 만났으니까 정확한 자기소개를 하자. 자기가 누구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고 왜 왔고 이런 것들 이야기하자라는 거죠. 그러면 참고로 명함 예절 한번 볼까요? 이런 것들도 의외로 옛날에 시험에 가끔 나오곤 했어요. 그래서 명함 예절. 자, 명함은 충분히 가지고 다니라. 자, 저도 옛날에 경험한 건데 명함 지갑을 제가 차에 두고 왔네요. 이런 이상한 소리 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영업할 때. 그러니까 아무 때나 그냥 넣어놔. 그냥. 물론 명함 지갑에서 깔끔하게 꺼내서 주는 게 있어 보이겠지만, 그죠? 그냥 아니면 그냥 주머니에도 몇 개 넣어놓고 차에도 놔놓고 사무실에 둔 건 당연하고 지갑에도 좀 넣어놓고, 그러니까 언제 어디라도 명함을 꺼낼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죠. 다음에 아랫사람이 요거 이제, 그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먼저 주는 겁니다. 그죠? 그럼 영업사원이 고객에게 먼저 줘야 되겠죠. 그리고 줄 때는 이름이 보이도록. 그 내가 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객이 봐야 되니까, 그죠? 고객이 딱 확실히 볼 수 있도록 명함을 그쪽 방향으로 이름이 보이도록 건넨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명함을 받았다. 그러면 오른손잡이는 이제 내 오른손잡이는 왼편에, 왜 오른쪽에 있으면 걸거치니까 이렇게 뭐 쓰고 이럴 때, 그죠? 그리고 이후 명함에 적힌 직책으로 호칭. 누구 과장님이시구나. 딱 옆에 두고. 또 처음 만났으니까 이름을 잘 기억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자연스럽게 이제 밑에 명함 보면서 이제 누구 부장님 이렇게 하면서 보면서 참고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왼편에 두는 상담 시간. 그러니까 받아서 어디 집어넣으라는 게 아닙니다. 소중하게 집어넣어라 이런 게 아니라 상담 중에는 이렇게 이제 둔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게 명함 예절이에요. 실질적인 거니까, 그죠? 잘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일반적이고 공통의 주제로 친근감을 형성하자. 그래서 일상 대화 같은 것들을 하는 거다, 그죠? 취미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고객 정보 암기, 기본이죠, 뭐 기본. 그죠? 영업사원은 머리가 좋아야 된다는 게 이걸 잘 외우고 있어야 돼. 자, 이제 그리고 고객 응대 시 기본 매너. 몇 가지 더 한번 명함 예절을 추가해서 더 살펴보면, 일단 예의 바른 인사법. 자, 15도 가볍게 인사할 때 15도 정도. 허리 숙이는 허리 각도. 보통의 인사가 한 30도죠. 정중하게 인사하는 게 45도 정도. 이렇게 상황에 맞게 예의 바르게 인사하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전화 받을 때, 자, 3번 울리기 전에 소속 회사명과, 그러니까 3번 울리기 전에 받으라는 건데, 이런 건 이제 뭐 정해진 뭐 법칙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뭐 4번 울리고 받으면 안 돼요. 그건 아니고 이제 고객을 기다리게 하지 말은 거다, 그죠? 그래서 3번 울리기 전에 전화를 받고
받았으면 소속 회사명과 이름을 얘 뚱뚱 회사 무슨 팀의 누구입니다. 누구 대리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먼저 끊지 않는다. 그죠? 상대방이 끊을 때까지 기다리고. 이제 전화를 걸 때는 4단계에 걸쳐서 전화를 걸면 되겠다. 일단 전화건 저는 누구고 반갑습니다. 누구 소개로 전화 드리고요. 전화를 드린 목적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고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뭐 다음에 뵙겠습니다. 전화 클로징. 요 4단계로 하자. 전화 걸 때는 소개, 인사말, 전화 목적, 전화 클로징. 그다음에 이제 수행 예절입니다. 모시고 갈 때. 그죠? 자, 고객이나 상사와 같이 보행할 때는 좌측에서 안내하고 동행한다라는 거죠. 네, 주로 이제 오른손잡이 기준인 거죠, 이게. 그죠? 좌측에서 안내하고 동행한다. 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모시고 나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저도 그러니까 편하니까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거죠. 필기하기가 편하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것보다는 이렇게. 그죠? 그다음에 고위층 고객이나 상사 같은 경우에는 좌측 일보, 뒤로 일보에서 수행한다. 그러니까 뒤따라가면서 이제 비서들이 누가 앞에서 따라가는 비서 봤습니까? 그죠? 사장님 먼저 가고 아니면 우리 이제 뉴스 같은 데 봐도 우리 대통령님 걸어갔을 때 대통령 먼저 걸어가면 뒤에서 우르르 막 따라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좌측 일보, 뒤로 일보에서 수행비서를 딱 따라가자. 수행하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제 가이드 역할이다. 가이드 역할이면 이끌어 가야 되니까 우측 일보, 전방 일보에서 이제 안내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가이드 역할 때는 그렇다. 자, 그리고 이제 차량 예절. 이게 많이 알죠, 그죠? 좌석 배치. 자, 가장 상위자가 우측 뒷자리에 앉는다. 우리 승용. 이렇게 운전석, 조수석, 뒷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이 자리가 가장 상석이다, 그죠? 이게 왜 상석이에요? 교통사고 났을 때 죽는 확률을 보니까 여기가 제일 안 죽더라는 거다, 그죠? 제일 안 죽더라. 그래서 여기가 상석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중간 상위자 혹은 여성은 좌측 뒷자리,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좌측 뒷자리. 그리고 안내 및 수행인은 이제 조수석에 앉는다, 그죠? 주로 이제 이건 영화 같은 데 보면 다 이렇게 앉아 있다, 그죠? 비서들 여기 앉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요게 차량 예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즈 파악입니다. 두 번째 단계, 니즈 파악. 그래서 니즈라는 것은, 욕구라는 것은 뭐냐? 현재 고객이 처한 상태와 바라는 상태의 차이, 이제 갭인 거죠, 그죠? 갭. 이걸 이제 내가 메꿔주는 게 내 역할이다, 그죠? 그래서 현 상태의 무엇인가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것이다. 그죠? 뭔가 바라는 걸 이제 그 충족시켜준다는 게 곧 그걸 뭘 증가시켜주는 거. 아니면은 뭔가 불편한 걸 감소시켜주는 거, 그죠? 그래서 니즈 확인을 위해 고객에게 문의, 촉진, 확인이죠. 문의, 촉진, 확인. 니즈 확인을 위해서는 일단 물어보고 촉진식 하고 그다음에 이제 확인하고. 그래서 표현이 구체적이고 명확할수록 고객이 니즈를 확인하는 강도가 높아진다. 당연한 이야기고, 그죠? 그다음에 상담자는 안내자의 역할이지. 이게 중요한 문장이죠. 상담자는 안내자의 역할이지 끌고 가는 운전자의 역할이 아니다. 니즈 파악할 때. 그러니까 지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니즈를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죠? 안내자의 역할이다. 그 고객이 니즈를 잘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운전자의 역할이 아니다라는 거. 요 문장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을 할 텐데 질문의 수법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폐쇄형 질문과 개방형 질문으로 한번 나눠볼 수 있습니다. 폐쇄형 질문. 폐쇄형 질문은 뭐냐? 시험에 잘 나옵니다. Yes or no로 대답. 그러니까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게끔 하는 질문이죠. 밥 먹었니? 이치팔로마? 네, 그죠? 욕한 거 아니죠? 밥 먹었니? 그래서 네, 아니요, 그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언제 쓰는 거냐? 이 폐쇄형 질문은 고객의 반응이 없거나 시큰둥할 때, 시큰둥할 때 대답을 예 또는 아니요 대답은 잘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화제를 전환할 때 아니면 그리고 시간 제약으로 빨리빨리 결정을 유도해야 할 때 사용하는 화법이 되겠다. 질문의 수법이 되겠다. 폐쇄형 질문입니다. 근데 단점, 고객의 동의 및 확신을 얻기 힘들면 그냥 단순히 예 아니요 대답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어렵다. 그리고 또 이런 이제 폐쇄형 질문은 가능하면 예라는 대답을 하게끔 질문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사람이 관성이 있기 때문에 자, 어떻게 예 하다가 남자 여자 사이에서도 예 하다가 자, 그러면 우리 사귈래? 이렇게 이제 그죠? 대답이 무의식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예, 그럼 오늘도 우리 1일이야 뭐 이런 나올 수 있게끔 yes 대답을 하도록 하는 게 일반적으로 유리하다. 그죠?
다음에 이제 개방형 질문은 이제 폐쇄형 질문과는 다르게 좀 더 긴 대답으로 고객이 자유로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질문하는 수법이 우리 개방형 질문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밥 먹었니가 아니라 오늘 밥 뭐 먹었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은 점심 뭐 이거 먹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어볼 때 부장님 퇴직 후 계획이 있으십니까가 아니라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죠? 개방형 질문입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 뭐 확대형 질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통해 생각하게 함으로써 제한된 시간 내에 니즈를 구체화하고 확신을 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고객이 계속해서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죠. 그래서 더 확대시키는 거죠. 그래서 은퇴 계획은 있습니까? 없는데 생각 안 해봤는데요. 그러면 자 지금 현재 뭐 이렇게 하고 계신데 자 은퇴하시면 저런 뭐 우리가 뭐 저 농장을 그러니까 저 뭐죠 그 밑에 내려가서 그죠?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농사를 지으면서 뭐 지낼 수도 있고 아니 뭐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뭐가 맞은 것 같습니까? 뭐 이게 맞다. 난 도시에 있어야 된다. 그럼 도시에 있는 거 좋아하시는군요. 그러면 생활비가 이 정도 들어가는데 뭐 이런 게 준비한 건 있으십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거죠. 점점 연결해서. 그래서 이거는 고객이 자신의 이야기를 잘 할 때 사용해서 더 많이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거죠. 왜? 익숙치 않은 고객은 신문 나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절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렵고 또 전문적인 질문은 피해야 된다. 대답하기 힘드니까 확대형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니즈 파악할 때 주의사항 한번 체크해 보면 일단 고객이 주로 말하게 한다. 거의 7대3 정도로. 그죠? 고객이 7, 내가 3이죠. 당연히 내가 7이 아니라. 그죠? 고객이 7, 영업사원이 3 정도로 고객이 주로 말하게 하고 노로 대답할 수 있는 폐쇄형 질문은 피해라. 그죠? 폐쇄형 질문을 한다라고 한다면 yes. 그리고 부드럽고 상황에 맞게 문의해라.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폐쇄형 질문보다는 그래서 개방형 질문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죠? 상담함에 있어서는 개방형 질문이 나은데 그래도 아까 봤죠? 폐쇄형 질문이 필요할 때는 그럴 때는 폐쇄형 질문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개방형 질문이 유리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또 틀린 표현이겠죠. 그죠? 부드럽고 상황에 맞게 문의하고 중요한 사항은 메모해라. 이게 이제 경청의 또 흔적이죠. 경청한다라는 이런 표현이죠. 그다음에 문의하고 경청하며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라. 고개도 자주 끄덕이고 아이 컨택하고 그죠? 그다음에 고객이 거절했을 때 제시할 수 있는 대안책을 마련해 놓고 있어라. 대안책. 그리고 고객이 유쾌하고 흥미로웠다는 느낌을 갖도록 대화할 것. 이게 중요하죠. 그죠? 그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일단 또 뭐 남녀 사이에서도 제 계속 남녀 사이 예를 많이 드는데 좀 비싸니까 이게 영업이 꼭 세일즈가 남녀 사이 만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남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놀이동산이나 이런 데서 만날 수 있으면 그런 데 만나는 게 좀 좋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게 심리학적으로 그 즐거웠던 그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 즐거웠던 그 기억이 곧 그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제 일치시키는 그런 이제 성향의 심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음에 들지 않아. 짜증나. 근데 그 사람하고 일단 놀이동산에서 정말 재밌게 놀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밌는 게 아니라 나는 놀이동산에 놀이기구 타고 이런 게 재밌어서 재밌었던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서 생각할 때는 그 사람 참 재밌는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이걸 좀 빨리 알았어야 되는데. 그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설득 및 해법 제시 단계입니다. 이제 니즈를 파악했으니까 자, 이 단계에서의 성공은 고객의 동의 확보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프레젠테이션이죠. 일종의 이 프레젠테이션이 사실 또 중요하죠. 이제 설명을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이제 딱 끌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상품 그리고 서비스를 우선해서 설명한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고객이 필요하는 걸 먼저 설명해라. 그리고 고객이 불만족한다면 다른 상품 설명 후 합의점을 찾아라. 그러니까 이거부터 설명하고 불만족한다면 다른 거 설명하고 합의점을 찾고. 그래서 단계별로 고객이 이해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설득해라. 단계별로.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고객님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마음에 드세요? 네. 그럼 이제 다음 단계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끝까지 가가지고 이제 그때 가서 고객이 안 한다고 하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찾기 힘들잖아요. 단계별로 점검하면서 설득해라. 자, 그리고 이제 설득할 때 세 가지 설득 과정의 세 가지 목표라고 합니다. 설득 과정의 세 가지 목표. 일단 첫 번째, 고객의 관심을 끄는 거예요. 목표는, 설득할 때 목표는. 고객의 관심을 끌고 고객의 흥미를 붙돋고. 다음에 이제 PT, 프레젠테이션 속으로 끌어들이는 게 이 설득 과정의 목표라고 합니다. 가볍게 이거 읽어 놓으시면 되겠고요.
다음 이제 고객의 반감, 이제 거절할 수 있겠다, 그죠? 고객이 싫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반감은 또 하나의 관심의 표현이자 더 많은 정보에 대한 욕구라고 이해하자라는 거죠. 고객이 싫다라고 한다고, 그죠? 또 여자애, 여자친구가 가 꺼져 이랬을 때 남자는 그래 미안, 그럼 내가 갈게 이렇게 가면 돼요? 절대 안 된다, 그죠? 가는 순간 그 관계는 파토입니다, 그죠? 파토 끝이에요. 가 꺼져 이런 말은 뭐예요? 야, 나도 명분이 있어야지, 너의 손을 잡아주지. 그러니까 더 큰 힘으로 날 잡아. 더 설득해봐. 그러면 내가 넘어가 줄게. 못 이긴 척 넘어가 줄게. 이런 표현이잖아요. 가 꺼져. 그죠? 그러니까 가 꺼져 이러면 괜히 막 능글맞게 웃으면서 미안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여자의 이야기를 잘 안 듣는 남자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나쁜 남자들이 더 예쁜 여자를 많이 만나나 봐요. 듣지 않아, 그 여자의 이야기는. 자기 이야기만 계속해 막. 그런 것도 좀 필요하기도 해요. 그죠? 또 어떨 때는. 그러니까 반감은 진짜 싫다. 고객이 싫다. 고객이 싫으세요. 왜 싫으세요? 그럼 뭐가 싫으세요? 진짜 돈이 없어서. 진짜 돈이 없어서 그러시구나. 그러면 자, 다른 것들은 다 만족하세요? 다 만족한대. 상품은 좋아요? 좋대. 근데 돈이 없대 진짜. 그럼 제가 돈을 만들어 드리면은 요거 가입하시겠어요? 알겠대. 그러면 자, 요렇게 이것 줄이시고 요것 줄이시고 이러면 현실적으로 진짜 이게 요만큼 돈이 생기는데 이걸로 가입하시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감은 또 하나의 관심의 표현이자 더 많은 정보에 대한 욕구다라고 이해하자. 또 하나의 세일즈 찬스다라는 겁니다. 원래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거절이 아니라 뭡니까? 무관심이죠. 무관심. 이게 제일 골 때리는 거죠. 무관심. 그죠? 남녀 사이에서 무관심이 제일 그거지. 싫어하고 싸우고 있는, 그러니까 미운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감 처리. 반감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경청 일단 잘 듣고 인정. 오케이. 거기는 맞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만 해주면 될까요? 응답. 그 다음에 확인. 이렇게. 이거 순서도 시험에 나온 적 있습니다. 순서. 반감 처리 순서. 경청, 인정, 응답, 확인. 그죠? 경청, 인정, 응답, 확인. 이렇게 숙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반감을 처리할 때 주의사항입니다. 절대 논쟁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자. 공격하지 마라. 서로 막 핏대세면서 그게 말이라니까요, 그게. 반감을 일단 인정하고 니즈를 파악하자. 자, 반감 처리 화법입니다. 자, 요 이제 반감 처리 화법에 보면 뒤에 가면, 그러니까 내용은 뭐 그냥 가볍게 개념 이해하시면 되는데 뒤에 가면 이제 클로징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클로징 화법. 그래서 그 두 개랑 비교. 그래서 다음 중 반감 처리 화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다음에 클로징 화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구분해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반감 처리 화법, yes, but. 고객님 맞습니다, 맞는데요, but. 이제 그런데 요런 장점이 있으니까 어떠시겠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yes, but. 다음에 이제 부메랑 방법. 고객님 바쁘죠. 바쁘신 거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쁠 때일수록 이런 것들을 더 설명을 들어보고 이런 상품에 더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계속 둘러서. 부메랑은 던지면 다시 돌아오고, 던지면 돌아오고. 그냥 계속해서 고객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죠? 부메랑법입니다. 보상법, 말 그대로 보상을 제시하는 거고요. 질문법, 질문을 통해서 계속 반감을 처리하는 겁니다. 질문을 통해서. 자, 요 네 가지가 이제 반감 처리 화법,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반감 처리 화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할 때 고객의 말을 끊거나 정면 대응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상품의 특성과 장점을 계속 설명하고, 또 처리 후 자만하지 말고 고객 느낌을 잘 확인해라 라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에 무반응 고객의 대응 및 처리 방법입니다. 이제 반응이 없는 고객, 제일 골치 아프죠. 그래서 대화의 테크닉이 부족하거나, 예절 및 진실성이 부족하거나, 상담 과정이 미숙했거나, 나열식 설명과 고객의 반응을 사이사이 확인하지 못한 경우 이런 이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럴 경우 다양한 연습을 통한 상담 기법을 숙달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자신만의 표준화된 화법을 개발하고 그걸 계속해서 연습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어떻게 고객이 빠져나가더라도 드리블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을 숙달해야죠. 다음에 관련 보조자료 및 증거를 함께 제시하며 알기 쉽게 설명해라. 그리고 이렇게 계속 쭉 설명하는 것보다 또 어떤 시각적 자료가 있으면 보다 더 고객의 흥미를 끄는데 도움이 된다, 그죠? 그래서 말보다는 사진보다는 또 영상 이런 식으로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고 고객의 말을 경청하고 단계별 고객의 반응을 확인 후 진행하자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동의 확보 및 클로징 단계입니다. 그래서 클로징이란 구매에 대한 결정. 그래서 제가 사인 받는 거라 그랬다, 그죠? 클로징의 타이밍은 고객이 바잉 시그널을 나타냈을 때다. 그래서 바잉 시그널. 이거 얼마예요? 라든지, 그죠? 그래서 이거 가입하려면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되죠? 라든지, 그죠?
아니면 옷 같은 거 같은데 이 옷 저한테 어울릴까요? 뭐 이런 이제가 이제 바잉 시그널이라고 이야기 많이 하죠. 그런 거 했을 때 이제 팍 이제 들어가야죠, 그죠? 그래서 성공적인 고객 동의 확보 방법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고객의 속도에 맞추어라. 고객이 너무 내가 또 그럼 빨리 팔 생각이에요, 그죠? 그럼 고객 요거 하시고 요거 하시고 하시면 되면 급하게 하면 또 고객이 거부감 느끼겠죠. 공격적이 아닌 모습으로 주장하라. 당연한 이야기고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라.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클로징의 필수 요건입니다. 자, 고객이 충분히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고객의 성향에 따라서 다른 클로징을 해라. 뭐 획일하자니 동일한 클로징은 아니다, 그죠? 성향에 따라서. 그다음에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바잉 시그널을 감지하고, 또 클로징 이전에 시험 클로징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예비 클로징. 이제 간 보는 거죠, 그죠? 그리고 고객에게 결정 시간을 제공해라.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침묵, 사실 세일즈에서 침묵이란 게 엄청난 우리 대화에서도 엄청난 힘을 발휘하죠. 그죠? 그래서 이걸 둬야 돼. 사실. 이야기를 던져. 자, 고객님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이제 사인 하시죠라고 했을 때 사인 하시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그다음에 내가 가만히 있어야지, 사실. 침묵. 그러면 그 사람도 이제 압박을 내가 빨리 결정해 줘야 되는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압박을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되고 내가 조바심이 나서, 그죠? 고객님, 이거 좋다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계속 말하다 보면 튕겨나간다는 거죠. 저도 예전에 보니까. 근데 이게 진짜 생각보다 힘들어요. 영업사 입장에서는. 그죠? 근데 이 침묵의 힘을 활용해야 됩니다. 침묵. 자, 그리고 이제 클로징 화법, 즉 상담 종결 화법입니다. 아까 우리 반감 처리 화법과 제가 구분하시라 그랬다, 그죠? 그래서 추정 승낙법. 말 그대로 이제 고객님 이제 요런 관심을 주셨으니까 이제 그럼 요거 이제 하시겠다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말 그대로 추정해서 내가 추정 승낙법. 실행 촉진법. 고객님 이제 여기 이제 빨리 하시죠, 이제. 결정하시죠, 이제. 실행 촉진법. 이제 양자택일법. 이 양자택일법에서 조심할 건 할 거예요, 말 거예요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죠. 할 거는 기정사실이고, 그죠? 이제 10만 원 할 거예요, 20만 원 할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물어봐야죠. 그래서 사귈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 자, 오늘부터 사귈 거냐, 내일부터 사귈 거냐 이렇게 물어봐야지. 그죠? 양자택일법입니다. 그리고 기회이익 상실은 손해합법. 고객님 오늘 가입하셔야 고무장갑이랑 행주랑 통풍이랑 다 나가는데 내일 하면 고무장갑밖에 안 나가는데 막 이런 식으로, 그죠? 기회이익 상실은 손해합법. 그다음에 가입조건 문의법. 우리 이제 보험 같은 경우에 그 청약서 뒷면에 보면은 가입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픈 적이 있느냐, 암에 걸린 적이 있느냐, 뭐 장애가 있느냐, 뭐 임산부냐 이런 거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물어가면서 이제 차분히 이제 준비하는 거죠. 다 설명 끝내놨으면. 자, 그래서 고객님 키하고 몸무게가 어떻게 되시죠? 이러면서 그러면 고객은 자연스럽게 대답하다 보면은 그 이제 청약서를 다 쓴 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사인만 하면 됩니다. 여기 사인하시오 이런 하는 가입 조건 문의법입니다. 이런 게 이제 상담 종결 화법이다. 읽어보면. 반감 처리 화법과 구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고객 동의 확보 기술에 보면 직설 동의 요구법.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그죠? 동의 확보할 때. 그래서 고객님 고객님도 동의하시죠, 이거 지금?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이성적인 투자자 그 소비자라면 이거 사는 게 맞잖아요, 당연히. 이게 더 가격도 싸고 성능이 좋은데 막 이런 식으로요. 직설 동의 요구법. 다음에 2점 요약법. 이거 아시면 고객님 이런 장점도 있고 이런 장점도 있고 이런 장점도 있는데요, 이렇게. 다음에 T 방법. 이거를 했을 때의 장점과 안 했을 때의 단점을 비교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래서 T 방법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두 개 비교해서. 그다음에 결과탐구법 이런 것들이 있답니다. 자, 이렇게 해 놓으시면 우리 이제 고객 상담 프로세스까지 다 마무리한 게 되겠습니다.